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826명입니다. 국내에서만 765명이 나왔고요. 해외에서 61명이 발생을 하면서 해외 유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국내 발생 765명 중에 수도권에서만 619명, 그리고 비수도권에서 146명이 나오면서 수도권의 비율이 80.9%를 차지했습니다. 서울에서는 337명, 경기 260명, 인천 22명을 비롯해서 수도권에서만 619명, 그리고 충남 27명, 부산, 대전 각각 25명, 경남 12명을 비롯해서 비수도권에서 146명이 나왔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명이 늘었습니다. 누적으로 145명, 사망자는 3명이 늘면서 국내에서 사망한 사람은 이제 모두 2,024명이 됐습니다. 교수님, 6개월 만에 최다치를 기록했는데요. 오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제 확진 상황만 놓고 보면 상당히 나쁩니다. 그러니까 이제 6개월, 실제로는 176일 만에 최다치가 나왔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계속 수도권 확진 상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85.3%, 거의 역대 최고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약 4.4%포인트 정도 줄어들면서 다소 수도권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수도권이 계속 나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검사 건수와 관련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요. 오늘도 역시 2만 7천여 건 정도 검사가 되면서 어제에 비해서도 8천 건 정도로 검사 건수가 적습니다. 8천 건 정도 검사 건수가 적습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계속 검사 건수가 적은 것이 문제가 되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사 건수가 적을 경우에는 이것과 연동해서 역학조사라든지 또 기본적으로 감염이 되어 있는데 감염된 사람을 찾아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될 수가 있고, 마치 연휴가 오래 지속이 된 것처럼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면은 확진자들이 몰려서 한꺼번에 나오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데다가, 또 역학조사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이미 지역사회에 광범위한 그런 전파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위험성이 있다고 계속 검사 건수가 적은 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여전히 검사 건수가 늘지 않는다고 하는 문제가 계속 있습니다. 이 점을 당국이 좀 주시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확진자만 놓고 보면은 확진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고, 특히 수도권이 좋지 않다고 하는 점, 또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일단 1단계 조치로 가면서 접촉이나 이동량이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점,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서의 양상이 다소 진정이 되지 않을 때에는 다시 수도권을 벗어나서 전국화 양상으로 퍼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다각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그렇게 현재로서는 좋은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백신 접종 상태는 정체 국면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백신 접종 1차 누적 인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백신 접종은 지금 상반기 백신 접종이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 이제 7월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백신 접종이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간헐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하루 이제 1차 접종자는 그래서 4,043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접종 완료자도 86,63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인구 대비 한 29.9% 정도가 1차 접종을 완료한 상황이고요. 지금 백신들이 차곡차곡 들어와서 지금 쌓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화이자 백신 들어와가지고 지금 쌓여 있고,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이달 중순 이후에 들어올 예정이고, 이제 모더나 백신도 이달 중순 이후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제 그런 백신들이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백신 접종과 관련된 상황은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1, 2주 정도는 접종 인원이 좀 안 찰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일부 백신 위탁 의료기관에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지금 현재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지금 7월부터 이제 다양한 백신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접종이 되잖아요. 이제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백신이 일단은 접종이 되는데, 어떤 의료기관은 화이자, 모더나만, 어떤 의료기관은 뭐 아스트라제네카만 접종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를 할 때도 뭐 색깔별로 구분을 해서 뭐 동선이 겹치거나 혹은 오접종의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는 방안 등이 나왔고요. 이제 그런 방안 등을 지금 일선 의료기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다가 하나 제가 좀 덧붙이고 싶은데요. 최근에 이제 그 백신이 도입되는 것에서 약간 지연이 있어서
1차 접종은 늘어나지 않는 반면에 2차 접종은 여전히 계속 한 8만 명에서 10한 2만 명 수준으로 계속 2차 접종은 속도감 있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신이 도입이 되면은 또다시 1차 접종의 속도가 순간적으로 확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런 네.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일정을 맞추거나 심지어는 그것보다 앞당겨지는 그런 아마 속도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어제 3분기 백신 세부 접종 계획이 나왔는데 핵심 내용들 좀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핵심 내용 한 3가지 정도로 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40대 이하에게는 접종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당국이 입장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1차 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50대 이상의 경우에는 2차 때도 그대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저처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차 때 접종을 했는데 40대 이하인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아니라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기로 예. 지금 결정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백신 교차 접종 대상자가 애초에는 7월 초순에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수급이 일시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화이자를 접종해야 되는 70만 명의 대상이었는데 예. 그 대상자가 40대 이하 전체로 확대가 되면서 161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상반기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차 접종하신 분들 중에서 50대 이상은 하반기에도 그대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는데 상반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40대 이하 161만 명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는 화이자로 2차 접종을 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예. 50대 미만, 그러니까 40대 이하에게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남지 않을까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로 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1,300만 회분 정도가 지금 들어오거든요.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데 7월에 700만 회분에서 800만 회분 정도가 지금 들어올 예정입니다. 예. 근데 그건 지금 50대 이상의 50대 이상의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자에게 다 소화가 되는 물량입니다. 그럼 나머지 한 400만 회분 예. 정도가 남잖아요. 그 400만 회분 정도를 어떻게 할지를 놓고서는 지금 방역 당국이 추후에 정해서 네.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지금 정부 계획대로라면은 한 400에서 500만 회분 정도가 남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예.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50대 시청자들이 있으실 텐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설 교수님도 50대시고. 네, 설 교수님 50대죠. 설 교수님처럼 이제 50대 중에서 기존의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50대 후반, 50대 중반, 50대 초반 순서대로 백신 접종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전부 모더나 백신을 접종할 예정입니다. 1, 2차 모두요? 네, 1, 2차 모두, 당연히 1, 2차 모두 모더나 예. 백신을 접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 시청하시는 50대 분들 중에서 상반기에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은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모더나 백신 접종할 계획이다. 라는 거 확실하게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고3 학생들, 네. 고3 학생들과 그리고 이제 교사들 예. 중심으로 해서 이달 초부터 예약을 받아서 이달 중순부터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결정이 났군요. 네. 뭐 교수님은 모더나 백신 맞을 예정이시고 저는 얀센 맞았고 강양구 기자는 아스트라제네카랑 화이자 맞고 하면 뭐 이제 저희가 백신 종류별로 한 번씩은 다 맞는 것 같네요. 네, 예. 뭐 부스터샷을 맞아야 한 다음에 다 같이 노바백스 맞죠. 네. 정은경 청장이 올여름에 델타 변이가 폭발적으로 늘 수 있다라고 질병청장이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기사들, 수도권이 델타 변이에 뚫렸다, 대유행 가능성이 있다, 이런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민분들은 이거 뭔가 큰일 날 것처럼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 두 가지의 측면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예, 지금?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정은경 청장이 말씀하신 것은 이제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금 수도권에서의 확진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기정사실이지 않습니까? 이건 팩트거든요. 그러니까 방역과 관련한 최고 수장이라고 볼 수 있죠. 수장이시기 때문에 경고의 차원에서 말씀하셨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델타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전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있다고 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에 미루어 볼 때 국민들께서 경각심을 갖고 충분히 통제에 협조하시고 또 여러 가지 마스크 착용이나 이런 거를 해서 통제를 해야 안전한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지. 그러지 않으면은 위험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경고 차원에서 정은경 청장이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학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협조라고 하는 측면에서 대국민 설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수장으로서. 그렇습니다. 예. 충분히 저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저 같은 전문가는 과학에 입각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진실을 전달하는 것이 먼저지만 방역 당국은 훨씬 보수적으로 얘기해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방역 당국은 저같이 위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방역 당국은 언제나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만에 하나라고 하는 것도 다 잡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스탠스를 취해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정은경 청장은 오히려 잘하고 계신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만 이 지점에서 이거는 있어요. 하나는 정은경 청장이 국민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내부적으로 회의 같은 거 있을 때 본인의 뜻을 어떻게 관철했나라고 하는 거는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러는 거예요. 정은경 청장이 이 말씀을 하기 전에는 계속 방역 당국에서 거리두기를 완화한다. 거리두기 조정을 새로 할 거다. 그러면서 완화 기조를 계속 내비쳤거든요. 그러면은 정은경 청장은 회의에서 지금 대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에게 설득을 한 것처럼 회의에서도 그런 기조를 유지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 얘기는 없거든요. 그런데 대한 얘기는 없고 대국민에 대해서 상황이 나빠지니까 협조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 이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본인이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총리가 있든 대통령이 있든 그 자리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만일에 정은경 청장이 말씀 안 하시고 계시다가 상황이 나빠져서 대국민에 대해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이런 기조에 대한 것도 이 방송에서 여러 번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정은경 청장의 인식과 입장은 받아들일 수도 있고 충분히 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정부 내에 회의나 조율에 있어서 정 청장이 대국민에게 하시는 말씀을 했느냐, 그걸 견지했느냐, 이것은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만일에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정 청장이 그런 점에서는 좀 더 대차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언론이 말씀하셨잖아요. 언론이 그렇다. 이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언론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언론은 언제나 과학과 진실에 기반해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론이 과학과 진실에 기반하기보다는 우선 상당히 부화내동하면서 국민에게 공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한쪽 면만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을 갖추고 상황은 이렇다. 그리고 이럴 때는 이렇고 저랬을 때는 저럴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 대비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얘기를 해야지. 단지 어떤 상황에서 외국인 의학 강사를 통해서 델타 변이가 확인됐다는 것만으로 공포를 조성한다고 하는 것은 예전에 데자뷰, 소위 우리가 알파 변이 때를 보한 그 상황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 같아서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하는 점, 그런 점에서 언론이 다소 각성할 점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마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한쪽 면만 들여다보다 보니까 이런 제목이 달린 기사들이 또 눈에 띈단 말입니다. 어떤 기사냐면요. 델타 변이와 관련해서 영국은 확진자 2만 명이 넘었다. 이스라엘은 다시 마스크를 쓰고 있다. 이런 식의 보도들. 그런데 그 이면의 내용을 살펴보는 게 또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좀 너무 답답해요. 왜 답답하냐면 영국은 확진자 2만 명이 넘었다. 이 제목의 기사를 보면은 야, 영국은 성인들 가운데서는, 그러니까 백신 접종 대상자인 성인들 가운데서는 80%가 1차 접종을 마무리했고, 2차 접종 마무리한 숫자도 60% 이상이라고 하는데, 전 국민 대비 60% 이상이 어쨌든 간에 한 번 이상 백신 접종을 했다는데도 이렇게 델타 변이 때문에 확진자가 2만 명이 넘었다라는데, 이거 진짜 무서운 일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영국 전체 인구 대비 60% 이상이 1차 접종을 마무리를 한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성인들 중에는 1,000만 명 이상, 그리고 아동들까지 포함하면 2천만 명 이상이 백신 접종을 안 한 상태입니다. 자, 그 백신 접종을 안 한 분들이 사이에서 확진 환자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백신 미접종자들 사이에서 확진 환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결과를 어떤 식으로 확인할 수 있냐면 제가 수치를 확인을 했습니다. 자, 6월 30일 기준으로 영국의 신규 확진 환자가 하루 신규 확진 환자가 25,606명이에요. 많은 숫자입니다. 자, 그리고 7일 평균으로 하면은 19,005명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보도가 맞죠? 예. 자, 그런데 그 이면을 봐야 되는 거예요. 사망자 숫자를 봐야 되는 겁니다. 같은 날 사망자가 몇 명이냐면 14명이에요. 14명인데 7일 평균으로 하면은 16명입니다. 자, 그러니까 10명 안팎의 사망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럼 한 달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5월 31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6월 30일에서 한 달 전인 5월 31일 기준으로 영국의 신규 확진 환자가 3,283명이었습니다. 7일 평균으로 하면 3,000명 정도, 3,006명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한 3,000명 정도의 하루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 달 전에는 확진 환자 숫자들이 거의 한 6분의 1 정도 수준이었죠. 근데 사망자 숫자는 어땠을까요? 자, 5월 31일 기준 사망자는 1명이고 7일 평균 8명이에요. 자, 그러니까 확진 환자 숫자는 6배 증가했는데 사망자 숫자는 수치상으로는 2배 증가했는데 사실은 10명에서 20명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팩트인 거예요. 자, 60대 이상의 고령자들의 90% 이상의 백신 접종이 마무리된 상황이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확진 환자가 2만 명 이상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 전과 비교했을 때 사망자는 유의미한 수준으로 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8월 달로 예정되어 있던 완전히 봉쇄를 푸는 예정일을 놓고서 영국 내외에서 이런 논의가 오고 가고 있는 거예요. 방역당국 주류의 전문가들 중에는 아예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게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나 확진 환자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8월까지 계속해서 더 이상 하루 확진 환자 카운팅을 하지 않겠다. 확진자 집계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겨울철 독감이나 네. 혹은 독한 감기 정도로 보고 중증으로 이어지는, 왜냐하면 어르신들 중에는 겨울철 계절 독감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심한 감기를 걸려도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자, 아데노바이러스나 혹은 아데노바이러스나 혹은 리노바이러스 같은 감기 바이러스에 의해서도 합병증이 생겨가지고 돌아가시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간주해야 되나 지금 고민 중이에요, 지금 영국이. 그러니까 8월까지 상황으로 네네.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약해 보면 한 달 전보다 확진자는 6배가량 늘었지만 그게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전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망자 수도 비슷하게 늘거나 해야 되는데 사망자는 한 2배 정도 는 것에 그쳤다. 그리고 숫자상으로는 2배지만 사실은 10명에서 20명 정도가 네.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예. 영국 인구가 6,600만 명인데